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채널에 올라온 댓글 중 하나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너도 결국 돈 받고 가짜 K뷰티 광고했네 라는 말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질투하는 악플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그 뒤를 이어달린 수백 개의 비슷한 댓글들을 보고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뷰티 유튜버 레이첼입니다. 구독자 수는 130만 명 정도이고 지난 8년간 다양한 뷰티 브랜드를 소개하며 솔직한 리뷰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K뷰티 콘텐츠는 저의 시그니처였고 구독자들도 항상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죠. 특히 한국 여행 후 올렸던 하울 영상과 로드샵 리뷰는 아직도 제 채널에서 최다 조회수를 기록 중이에요. 그런데 그 영상이 지금 저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어느 날이었어요. 구독자 중 한 명이 DM을 보내왔는데 자기가 저 영상에서 추천한 크림을 쓰고 피부에 심각한 트러블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진을 보니 알레르기 반응처럼 보였고 그녀는 자신이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고 했어요. 너무 놀라서 어디서 구매했는지 물었더니 어떤 무명 쇼핑몰 링크를 보내왔습니다. 문제는 그 쇼핑몰에서 파는 제품이 제가 실제로 한국에서 구매한 정품과 미묘하게 달랐다는 거예요. 처음엔 리뉴얼된 버전인가 했지만 자세히 비교해보니 제조국도 다르고 성분 표시도 누락되어 있었어요.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그래서 다른 피해 사례를 찾기 시작했죠.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쇼츠에서 K뷰티 관련 영상을 검색하면 생각보다 많은 부정적인 콘텐츠들이 보였습니다. 심지어 영상 내용도 거의 똑같았어요. 한국 화장품을 썼는데 피부가 망가졌다. 한국 브랜드를 믿었는데 속았다. 그런 이야기들이었죠. 문제는 그 영상에 나온 제품들이 제가 알고 있는 K뷰티 브랜드들과 미묘하게 달랐다는 거예요. 디자인은 비슷하지만 브랜드 로고의 서체나 위치가 조금씩 어긋나 있었고 심지어 어떤 제품은 존재하지도 않는 브랜드명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K뷰티를 흉내내 만든 가짜 제품을 퍼뜨리고 있었고 그걸 진짜로 믿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그 분노가 이상하게도 한국 화장품 전체로 향하고 있다는 점이 충격이었어요. 분명히 잘못된 건 그 가짜 제품인데 정작 한국 브랜드들이 욕을 먹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이미지 테러였어요. 사실 K뷰티는 그동안 제가 가장 신뢰하고 아끼던 카테고리였습니다. 한국에 직접 방문했을 때 경험한 화장품 매장의 청결함과 직원들의 전문성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제품 성분에 대한 설명도 자세하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죠. 제가 추천한 대부분의 K뷰티 브랜드는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무자극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가짜를 진짜로 착각한 채 한국 화장품 전체를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브랜드 담당자는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 사태에 대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최근 미국 내에 유통되는 K뷰티 제품 중 상당수가 중국에서 제조된 가짜라는 거예요. 겉포장만 모방해 만든 제품인데 진짜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되며 정식 수입 절차 없이 SNS 플랫폼에서 직거래 형식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분노를 느꼈어요. 내가 소개한 제품이 누군가의 피부를 망가뜨리는 도구로 오해받고 있다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가짜 제품들이 종종 진짜 제품보다 인기가 더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너무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은 진짜보다 싼 가격에 혹해 아무런 의심 없이 구매했고 문제는 그 피해가 한국 화장품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제 채널에 올렸던 K뷰티 영상 댓글들을 하나하나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정직하게 구매하고 만족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들의 긍정적 경험조차 무시당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안일하게 리뷰를 한 건 아닌지, 내가 더 강하게 진품 여부에 대해 강조했어야 했던 건 아닌지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저는 K뷰티 영상의 고정 댓글을 수정해 진품 확인법에 대한 링크를 추가하고 영상 설명란에 정식 유통처 정보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탭에도 장문의 공지를 올렸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가짜 K뷰티 제품에 대해 경고하는 글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단순한 정보 제공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진실을 제대로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저는 K뷰티가 사기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진짜 한국 화장품을 단 한 번이라도 직접 사용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이 질문을 던지며 제 이야기를 더 깊이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뷰티 제품을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의 철저한 품질 관리 시스템과 브랜드에 대한 신념까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진짜 K뷰티와 가짜 K뷰티의 차이는 단지 제조국이 아니라 진심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을 알아가는 여정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가짜 제품에 대한 경고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제 채널의 일부 영상은 알고리즘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기 시작했고 브랜드 측의 문의도 줄어들고 있었어요. 마치 누가 의도적으로 K뷰티 관련 콘텐츠를 신뢰도 낮은 영역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 뷰티 유튜버들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저는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인천공항이었고 일정은 10일이었습니다. 3년 전 한국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었고 저는 더 이상 관광객이 아닌 기자처럼 움직이게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던 K뷰티가 어떤 방식으로 진짜와 가짜로 갈라지고 있는지를 직접 경험해보기로 했던 겁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진 공기의 질부터 달랐습니다. 인천공항의 절도 있는 운영과 청결한 시설은 여전히 감탄스러웠고 무엇보다 입국 심사대에서의 빠른 절차는 제가 겪어온 어떤 국제공항보다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기에 저는 곧장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첫 일정은 K뷰티 전문 매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소개했던 브랜드 매장을 포함해 10곳 이상을 둘러볼 계획이었어요. 명동에 도착했을 때는 제 감정이 묘하게 뒤섞였습니다. 과거에 여기서 신나게 쇼핑하던 기억이 있었고 그때 제가 소개했던 브랜드들이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이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제품을 고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검증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죠. 매장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품 포장을 하나하나 비교하며 진짜 한국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특징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진짜 제품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QR코드를 통한 정품 인증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었고 각 제품에는 유통기한 외에도 생산지 추적이 가능한 정보가 함께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매장 직원은 고객이 요청하면 바로 모바일 앱을 통해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주는 서비스까지 시연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시장에 떠돌고 있는 가짜 제품들이 이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금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일정으로 저는 서울 근교에 위치한 한 중소 화장품 제조사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한 중견 브랜드의 제품을 OEM으로 생산하는 곳이었고 운 좋게도 공장 내부 촬영과 인터뷰까지 허락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생복으로 갈아입고 생산 라인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공정이 철저하게 자동화되어 있었고 각각의 성분이 투입되는 시점마다 품질관리팀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불순물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공간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담당자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 얼굴에 직접 닿는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단 하나의 실수도 브랜드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제품 샘플을 직접 발라보며 테스트합니다. 이 말에서 저는 K뷰티가 단순히 외형이 아닌 철학의 문제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짜 K뷰티는 기술이 아니라 진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저는 K뷰티 수출을 담당하는 한 무역회사와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중국발 가짜 K뷰티 제품이 얼마나 정교하게 모조되고 있으며 미국 내 SNS를 중심으로 얼마나 조직적으로 유통되고 있는지를 정리한 내부 자료였습니다. 어떤 브랜드는 실제로 미국에서의 매출보다 가짜 제품의 추정 유통량이 더 많았고 일부 가짜 제품은 브랜드 이름조차 흉내낸 수준이 아닌 완전히 도용한 형태였습니다. 예를 들어 토너크림이나 수분크림 같은 상품들이 K뷰티 인기 키워드로 분석되자 그 단어들을 무작위로 조합한 브랜드명들이 수십 개 등장했으며 이들은 대부분 중국 내 한 지역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제게 깊은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존경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피해를 입은 건 한국 브랜드들이었지만 이들은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업은 자사 제품에 AI 기반 진품 인식 시스템을 도입했고, 또 다른 기업은 미국 현지 유통망을 정비하고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조용히 내부부터 정비하는 이 문화는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흔치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출장의 마지막 일정은 한국의 한 뷰티 테크 스타트업과의 미팅이었습니다. 그들은 카메라로 제품을 비추기만 하면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고 있었고, 이 앱은 이미 한국 내 대형 브랜드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스타트업 대표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K뷰티가 공격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짜를 보호하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K뷰티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고 있었는지, 그 가치를 어떻게 지켜내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패키지가 예쁘고 가격 대비 품질이 좋다는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그 안에 들어있는 장인의 철학과 기술자의 땀, 그리고 브랜드의 자존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한국 화장품은 결코 사기가 아니며 오히려 그 어떤 브랜드보다도 진정성 있는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 여정 속에서 저는 제 채널의 정체성과 신뢰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화장품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브랜드의 진실을 알리고 보호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이 제게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영상 시리즈로 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한 리뷰가 아닌 이 여정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로요. 제가 직접 본 것, 직접 들은 것, 그리고 직접 느낀 감정들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진짜 K뷰티에 대해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뒤 저는 긴 여정을 정리한 콘텐츠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열흘간 기록한 촬영본과 인터뷰,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진짜 K뷰티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3편짜리 다큐 스타일 영상을 제작했어요. 제작 기간은 길었지만 저는 이 콘텐츠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릴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1편이 공개되자 수많은 구독자들이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드디어 진짜 정보를 알려주는 유튜버가 나타났다. 레이첼, 당신 덕분에 믿고 K뷰티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와 같은 반응은 저를 감동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일이 쉽게 풀리지만은 않았습니다. 2편이 공개된 직후 제 이메일로 협박성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발신지는 대부분 익명이었고 괜히 한국 편 들다 큰일 날 수 있다는 식의 문장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협박으로 넘기려 했지만 점점 수위가 높아지며 제 개인정보 일부가 노출되기 시작했고 제 채널을 겨냥한 악성봇 계정들의 활동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저는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특히 한밤중에 전화가 울렸을 때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린 건 낮은 목소리로 뱉는 한마디였습니다. 입 닫고 있어. 너도 망가질 수 있어. 그 순간 저는 진실을 말하는 일이 이렇게 무섭고 고독할 수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안에서 불타오르던 분노와 책임감이 더 깊어졌습니다. 누군가 이 문제를 침묵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는 사실은 오히려 제가 가야 할 방향을 더 선명히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또 다른 형태로도 나타났습니다. 3편이 올라가기 며칠 전 제가 즐겨 찾던 미국 내 한 뷰티 커뮤니티에서 저를 조롱하는 글이 상단에 노출된 걸 발견했습니다. 글쓴이는 제가 한국 브랜드와 유착해 가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며 증거랍시고 몇몇 캡처 화면을 올려놨습니다. 문제는 그 이미지들이 조작된 것이었고 일부는 완전히 날조된 대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커뮤니티 관리자에게 조치를 요청했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법적 대응 준비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 이 모든 스트레스 속에서도 저는 3편의 편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회에는 한국에서 만난 스타트업 개발자, 제조사 관리자, 매장 직원들과의 인터뷰를 담았고 미국 현지 소비자들이 진품과 가짜를 비교 체험하는 실험도 포함시켰습니다. 3편이 업로드된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댓글을 기다렸습니다. 영상에는 처음 보는 듯한 침묵이 흘렀고 조회수는 평소보다
더디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자 상황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 유명 뷰티 인플루언서가 제 영상을 언급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고 그 계기를 시작으로 다양한 채널에서 저의 콘텐츠가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 보고 진짜와 가짜 차이를 처음 알게 됐다. 내가 쓴 가짜 제품이 이렇게까지 위험한 건 줄 몰랐다는 댓글이 하나둘 달리면서 여론은 점차 바뀌어 갔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한 피부과 전문의가 제 영상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는 영상에서 다뤄진 가짜 제품의 성분 분석 결과를 인용하며 이런 제품이 피부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영상은 의료계와 뷰티 업계 모두에서 화제가 되었고 언론 보도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마음의 응어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그 따뜻한 진심들이 제대로 전달되었을까 하는 의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만났던 화장품 회사의 한 임직원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혹시 미국에 진출하면서 오해를 방지할 수 있는 캠페인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라고 물었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늘 조용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뜻밖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한국브랜드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글로벌 미디어 간담회에 초청된 것이었습니다. 화상으로 진행된 이 간담회에서 저는 다시 한번 K-뷰티의 원칙과 가치를 직접 들을 수 있었고 미국 내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인증 마크 도입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감동을 넘어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언론의 오해와 일부 악성 유통업자들의 방해 속에서도 한국의 화장품 산업은 흔들림 없이 정면으로 문제를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인스타그램을 켜보니 한 미국 소비자가 제게 태그를 걸어 올린 게시물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영상에서 본 정품 확인 앱을 통해 자신이 쓰던 제품이 가짜였다는 걸 알게 됐고 이후 공식 수입처에서 진짜 제품을 구매해 사용한 결과 피부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이첼, 당신 덕분에 제 피부도 제 믿음도 회복됐어요. 그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위협, 왜곡된 여론, 고통스러웠던 밤들이 떠오르면서도 이 한 문장이 그 모든 걸 보상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처럼 다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녹화 버튼을 누르며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영상이 올라간 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제 채널은 다시금 활기를 찾기 시작했고 구독자 수는 어느새 150만 명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댓글의 분위기가 달라졌고 사람들이 K-뷰티라는 단어를 다시 꺼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더 이상은 무작정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를 구별하려는 질문이 많아졌고 진품 확인 방법을 묻는 메시지가 하루에도 수십 건씩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으로 향하던 그날의 불안과 혼란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때는 제가 단순히 무언가를 바로잡기 위해 떠나는 줄 알았지만 돌아와 보니 그 여정은 단순한 정정이 아니라 재발견이었습니다. 브랜드란 단지 로고와 상품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노력과 진심이라는 걸, 한국 화장품은 그 어느 곳보다 그것을 진지하게 지켜내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그전까지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피상적인 인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빠른 기술 발전, K-팝, 드라마, 그리고 포장 예쁜 화장품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한국의 기업 문화와 장인 정신을 가까이서 보고 나니 K-뷰티가 세계 시장에서 사랑받는 이유가 단지 유행을 잘 따라가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철학과 원칙의 문제였고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끈질긴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이후로 저는 제 채널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제품 리뷰보다는 브랜드가 어떻게 탄생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소비자 손에 전달되는지를 조명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갔습니다. 그 첫 번째 콘텐츠가 바로 한국의 한 중소기업이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영상은 놀랍게도 미국뿐 아니라 유럽, 동남아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싶어 했던 건 단지 제품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신뢰였던 것이죠. 지금도 제 이메일에는 수많은 질문이 들어옵니다. 어떤 브랜드가 믿을 만한지, 어떤 성분을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제품, 진짜 한국 제품 맞나요? 라는 물음이 반복됩니다. 저는 매번 정성껏 답변하며 한편으로는 이런 흐름이 바로 우리가 원하던 변화라는 걸 느낍니다.
무분별하게 소비하던 시장에서 스스로 진짜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생긴 것, 그 자체가 진짜 혁신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만났던 한 브랜드 대표님으로부터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짧은 인사와 함께 이런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제품이 다시 미국에서 사랑받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오셔서 직접 봐주시고 말해주셔서 정말 힘이 났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나 혼자였다고 생각했던 싸움이 누군가에게는 길을 여는 계기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단지 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영상을 봐주고 댓글을 달고 주변에 공유해주신 수많은 사람들의 힘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이제 저는 K뷰티를 단순히 하나의 콘텐츠로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그리고 수많은 이들과 함께 지켜낸 신뢰의 결과물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가짜 제품은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유통질서는 여전히 취약하고 SNS 속 정보는 넘쳐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는 조용히 빛나고 가짜는 결국 드러나게 된다는 걸 말이에요. 영상의 마지막 장면. 저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촬영했던 클립을 넣었습니다. 해가 지고 붉은 노을이 번지던 시간. 창밖으로 보이던 거리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이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를 알아보는 힘은 결국 소비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진짜를 만들어내는 그 묵묵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 말은 지금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K뷰티는 단지 화장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브랜드의 자존심이고 국가의 품격이며 소비자와 맺은 약속입니다. 저는 이제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제 채널은 진짜를 찾아가는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문 하나하나, 메시지 하나하나가 그 여정에 힘을 더해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리고 K뷰티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진짜를 경험해 보세요. 직접 보고, 만지고,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알게 될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토록 K뷰티를 사랑하는지, 왜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신뢰를 느끼는지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더 깊이, 더 넓게 진짜를 향한 발걸음을 이어갈 예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 진짜 이야기를 찾아가는 여정에 동행해 주세요. 언제나처럼 여러분과 함께라면 어떤 오해도 진실로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